네.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영상 강의는 좀 제가 4월 말, 5월 초 중순까지 계속해서 일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5월 7일이죠. 5월 20일 날 현장 강의에서 뵙고 그 다음에 같이 저녁 식사하는 걸로 시간 되시는 분들만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심장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저희가 심장은 말 그대로 피를 쥐어짜가지고 우리 몸 전신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요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다음에는 심장이 그럼 어떻게 뛰는지 요것들에 대해서 크게 배우면서 그에 따른 우리가 또 기초의학이고 생리학보다도 질병도 같이 공부하면 좋겠고 그냥 간단한 상식 정도로 알면 좋으니까요. 오늘의 내용들을 자세히 다 아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심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환기죠. 순환기. 우리 왜 순환기냐? 피가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전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좌심실이 심장 수축을 하며 온몸을 돌고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우심실에서 폐로 가고 그게 다시 좌심방으로 와서 심장을 도는 안에 갇혀 있는 데서 혈액이 계속해서 돌고 있죠. 그래서 서큘러터리 시스템이 됩니다. 지금 주변이 공사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잡음이 좀 많이 들릴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짧게 짧게 영상을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이나 아니면 산소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또 필요 없는 웨이스트 프로덕트가 있죠. 그래서 저번에 허열, 이스케미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하면서 이스케미아에서 중요한 현상은 물질이 공급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웨이스트 프로덕트, 대표적으로는 락테이트가 있을 수 있고 CO2, 이런 산성 물질들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단백질, 아미노산의 대사가 됐으면 암모니아 이런 것들도 발생을 했을 거고요. 그런 물질들을 치워주는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케미컬 시그널들, 뉴런 트랜스미터, 대표적으로 호르몬들 중에서 블러드를 타고 다니는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면은 에피네프린이 있습니다. 에피네프린은 저기 부신, 아드레날 글랜드라고 신장 위에 있는 어, 오간이 있어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콜텍스에서 분비하는 호르몬과 메듈라에서 분비하는 겉부분에서 분비하는 호르몬과 안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다른데 대표적으로 안에서 메듈라라는 포션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에피네프린입니다. 그래서 아드레날 글랜드거든요. 그 부신이라고 아니, 그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분비되는 그런 물질이라서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해요. 그 에피네프린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죠. 막 가사에도 아드레날린 뭐 이런 가사들이 있는 오래된 노래들도 많은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들이 피부 쪽으로 가면서 열을 발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울 때 여기 얼굴이 빨개지죠. 많은 혈액들이 피부 쪽으로 디스페이션 되면서 그 디스트리뷰션 되면서 열들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또 독특하게 면역 시스템들이 있어요. 다른 그냥 일반적인 서큘레이션 시스템과 좀 구별된 역할인데 말 그대로 염증, 외부 물질이 침입했거나 청소가 필요한 곳에 그곳에 되게 많은 세포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물질들을 청소하기도 하고요. 미생물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갈 때도 물론 마크로파지 같은 경우는 혈액 안에서만 돌지는 않습니다. 혈액 밖으로도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그런데 주로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어느 순간부터 케모탁시스라고 하는데요. 그 정확한 용어는 아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반응에 의해서 혈액 밖으로 나가는데 그 전까지는 혈액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심장은 시스테믹 서큘레이션과 풀모너리 서큘레이션으로 나눠져 있죠. 이 시스테믹 서큘레이션과 풀모너리 서큘레이션은 1분에 한 5리터 정도씩 이렇게 카디악 아웃풋, 심장이 짜내는 혈액이 좌심실, 우심실이 거의 동일합니다. 조금 다른데
그래도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1분에 한 5리터 정도씩 됩니다. 근데 이 5리터가 평상시인 거지, 항상 이게 맥스인 건 아니죠.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심장이 엄청 빨리 뛰죠.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데,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량이 그만큼 만약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이 5리터로 똑같아. 그러면 심장은 일만 한 거지,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네. 이 카디악 아웃풋, 저희가 심박출량이라고 하는데, 한글로 이 카디악 아웃풋,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의 양이 5배 정도까지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순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해봤으니까,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단일 세포가 있으면은 뉴트리언트가 왔다 갔다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세포가 있으면 요쪽 바깥 환경과 가까운 곳에 있는 세포는 뉴트리언트도 고농도로 얻을 수 있고 웨이스트 프로덕트도 빨리빨리 제거될 수가 있겠지만 이 안쪽에 있는 세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중간에 있는 세포들이 다 먹어가지고 뉴트리언트 레벨은 떨어지고 웨이스트 프로덕트 레벨은 여기에 있는 세포들도 다 분비해가지고 여기에는 웨이스트 프로덕트의 농도가 높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컨벡션이라고 해가지고 외부 환경을 안쪽까지 쭉 밀어 넣어주면 이것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단일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세포들 돌아가면서, 네, 영양분은 적어지고 웨이스트 프로덕트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게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외부를 안쪽까지 쭉쭉 넣어주는 시스템과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한 바퀴만 도는 것이 아니라 네, 풀모너리 시스템과 시스템 서큘레이션이 구분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웬만한 세포들, 뭐 거의 대부분의 세포들에게 정말 고농도의 뉴트리언트를 필요한 만큼의 뉴트리언트를 제공할 수 있고 필요한 속도로 웨이스트 프로덕트를 제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심장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심장이 이렇게 짬으로써 우리 몸에 어떻게 혈액을 보내는지에 대해서도 저번에 간단하게 공부를 했었죠. 그럼 이 토탈 블러드 플로우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제가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트레이트, 심장이 수축을 1분에 몇 번 하냐? 그리고 한 번 수축할 때 피를 얼만큼 내보내냐? 그걸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합니다. 스트로크 볼륨. 어, 1회 박출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회에 혈액을 얼만큼 박출하는지와 그래서 1분에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요것들의 곱이 카디아가 아웃풋 총 심장의 박출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의 박출량은 좌심실과 우심실이 동일합니다. 거의 뭐 1% 차이는 션트 때문인데 왜 동일하냐? 클로즈드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좌심실이 더 많은 피를 짜고 싶으면 폐에서 더 많은 피를 받아야겠죠. 폐에서 더 많은 피를 받으려면 우심실이 더 많은 피를 짜줘야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폐에서 간 피가 좌심실로 가야 좌심실이 짤 수 있기 때문에 우심실과 좌심실의 그 스트로크 카디악 아웃풋은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이 심장이 한번 짜가지고 이게 혈액을 탁 내보낼 때 그럼 그 혈액은 어떻게 나가느냐? 요 후해주로 푸아제유라고 하는데요. 푸아제유 법칙에 의해서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혈관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2분의 1이 된다. 그러면은 저항이 16배가 돼요. 16배가 된다는 얘기는 똑같은 플로우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혈관이 반으로 줄었으면 압력의 차이가 16배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력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잘 흐르고요. 이건 호흡기랑도 비슷해요. 그, 혈관이 넓으면 넓을수록 엄청 많이, 혈액이 잘 흐르게 되고요. 혈관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내제곱에 비례해서 저항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하면 플로우가 증가하게 돼요. 그 외에 이 비스코시티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할 게 좀 많습니다. 혈액 같은 경우에는 공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스코시티가 거의 없어요. 물론 비스코시티가 있기 때문에
헬륨 가스를 마셔가지고 우리 공기의 흐름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헬륨을 마셨을 때 목소리가 바뀌죠. 그게 공기의 흐름이 질소랑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혈액은 어째 그거는 그렇게 큰 차이까지는 아닌데 혈액은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네, 그 끈적끈적한 것의 대부분은 혈구, 우리 적혈구 있죠? 피를 딱 뽑았을 때 피를 가만히 두면은 위에는 노란색 액체가 되고요. 아래쪽에는 빨간색, 약간 고체나 뭐 끈적끈적한 선지처럼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 위에 부분을 우리가 혈장이라고 하고요. 플라스마, 그 시럼, 뭐 혈청을 제거하면 시럼, 안티바디나 이런 거 제거하면 실험이 되는데 어째 플라스마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혈구 그래서 RBC 이런 것들이 있는 플레이틀릿 RBC 이런 것들이 있는 이제 그 혈구 파트가 되는데요. 얘네들이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심장 혈액의 흐름에서는 그 끈적끈적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혈관이 끈적끈적하니까 혈관 벽에 있는 혈액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의 않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혈액은 좀 빠르게 움직이기는 해요. 근데 움직이는데 거의 움직이지 않는 혈구가 얘를 잡죠. 얘를 붙잡아가지고 얘를 느리게 만듭니다. 이게 혈관에 붙어 있는 애는 거의 붙어 있다 보니까 안 움직이는 거고 혈관이랑 이렇게 딱 접착돼가지고 그 밑에 있는 거의 접착된 혈액이 밑에 있는 혈액을 붙잡아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해요. 그래도 혈관이 붙잡는 것보다는 힘이 약해서 앞으로는 갑니다. 근데 이렇게 갈 때 얘를 끈적끈적하니까 안 끈적끈적하면은 나 몰라 하고 이렇게 그냥 갈 텐데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얘를 붙잡고 가요. 그러다 보면 이 이게 잡아당겨지는 혈액이 흐르면서 잡아당겨지는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쉬어 스트레스라고 해요. 이 점성이란 뭐냐? 여기 두 개의 물질 층으로 나눠져 있을 때 얘네 둘이 얼만큼 붙어 있느냐 이게 점성이잖아요. 그래서 쉬어 스트레스가 크면 얘가 앞으로 나아가면 더 빠른 애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느린 애를 더 빨리 잡아당김으로써 혈관을 더 밀어버리는 그 힘이 크면 비스코시티가 큰 거고요. 그다음 반대로 위에 있는 얘는 속도가 느려요. 근데 얘는 빨라. 얘가 전혀 위에 느린 애가 전혀 방해를 안 해요. 그러면은 속도 차이가 커지죠. 속도 차이가 커질수록 이 부분에서 속도 차이가 커질수록 점도가 낮아지는 거죠. 점도가 높으면 얘가 못 가게 계속 막을 테니까. 그래서 시어 레이트라고 합니다. 비율을 그 속도의 비율이 작을수록 점도가 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거의 비슷하게 끌고 가는 그 힘이 돼요. 그 끌고 가는 힘.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혈액의 속도가 느리고요. 그 혈관의 가운데 쪽에서는 이 혈액의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에 무슨 힘이 작용한다? 이 점도가 있기 때문에 쉬어 스트레스, 혈관을 잡아당기는 이 쉬어 스트레스가 작용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쉬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은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느냐? 어, 이 대동맥이라는 우리 심장이 좌심실이 딱 수축하자마자 피를 쫙 뿜어냈을 때 그 피를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혈관이 우리는 에올타라고 한다 그랬어요. 대동맥. 그 대동맥이 이렇게 아치를 그리죠? 근데 여기 처음에 받는 데는, 심장이 딱 받는 데는 혈관의 흐름이 갑자기 확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쯤에, 압력을 좀 많이 받는데, 그때 시어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가끔 벌어질 수 있냐면, 대동맥 같은 경우는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튜니카, 인티마, 메디아, 어드벤티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인티마가 찢어지게 돼요. 그 인티마가 찢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인티마 속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요 안쪽으로만 이렇게 피가 흘러야 되는데, 이 찢어진 인티마 속으로 혈액이 흐르면서 대동맥이 팽창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그냥 늘어나는 거,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건 애뉴리즘, 대동맥류라고 하는데요. 이 이렇게 인티마가 찢어지면서 그쪽으로 혈액이 가버리는 요거를 아ortic 다이섹션.
대동맥 박리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일어난다고요? 혈관이 흐르면서 혈액이 흐르면서 이 혈관을 잡아당기죠. 점도가 있으니까. 잡아당기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아ortic 다이섹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발생할 경우에는 가슴을 보통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가슴을 도끼로 찍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심한 페인이 고요. 누가 봐도 엄청 위험해 보이죠. 심장이 피가 계속 이쪽으로 흐르고 사람도 도끼를 찍는 듯한 통증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 인티마 태워가 되어서 나타나는데 중요한 병태 기전은 여기 일단 월이 약해져요. 약해지는 많은 원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월에 있는 텐션이 강하게 되는데요. 이거가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슬기로워질 의사생활인가? 여기에도 이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환자가 이제 의사한테 가슴이 불편하고 어깨가 아픈데 가슴 쪽이 뻐근하고 어깨가 아프다. 뭐 이렇게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지만 아ortic 다이섹션도 이렇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다이섹션이 되냐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깨 통증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분이 이 전공의가 아ortic 다이섹션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네, 선배 의사가 열받죠. 왜? 대동맥 박리 환자가 앞에 서 있다고 장난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극심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보통 응급실로 실려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없어요. 네, 이런 드라마의 소재로 나왔던 병입니다. 그래서 아ortic 다이섹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쉬어 스트레스가 강해지면서 이 인티마가 찢어지는 그러한 병이고요.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좀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더 세게 여기를 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혈압이 높아짐으로써 그 월이 아까 약해진다 그랬죠?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좌심실이 압력을 줄 때 굉장히 높은 압력까지 줘야 이제 피가 나오게 되거든요. 혈압이 높으면. 그러면은 좌심실이 엄청 많이 수축을 해서 이 뒤에서 배울 텐데 피는 안 나가는데 좌심실이 엄청 수축을 해요. 그래서 압력은 엄청 높여요. 그런 다음에 압력이 대동맥보다 높아질 때 판막이 탁 열리면서 피가 탁 나가게 되는데 이게 살살 짜고 있다가 피가 나가면은 그냥 물이 쫄쫄쫄쫄 풍선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 입구를 살살살살 열면 물이 쫄쫄쫄쫄 나갈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풍선의 입구를 이제 물풍선이죠. 물풍선의 입구를 놓자마자 이 풍선을 쥐어 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물이 슉 나가겠죠. 그러면 대동맥을 더 세게 찌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는 아까 꺾이는 곳, 여기 이렇게 꺾이니까 이쪽 부분에 아ortic 다이섹션이 호발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치료법은 그래서 보통 이제 응급 환자가 오면 바로 혈압을 낮추는 치료들을 바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수술로 보통 일반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수술하기 전까지는 혈압을 낮추고 그 맥박도 낮추고 그런 쪽으로 가고요. 또 폴리사이세미아 베라라고 하는 이제 어, 병이 있습니다. 뭐냐면 혈구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병이에요. 혈구가 많아지는 거의 백혈병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백혈병의 전 단계 AML, 어큐트 마이엘로이드 류케미아, 이 류케미아가 류코 이게 하얗다는 뜻이거든요. 엠미아 이게 혈액이란 뜻입니다. 백혈병이에요. 백혈병인데 급성 마이엘로이드 이건 골수성. 그래서 백혈병은 크게 어큐트와 크로닉. 어큐트가 급성이라는 뜻이고 크로닉이 만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이엘로이드와 림포이드, 골수성, 그다음에 림프성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네 개가 있죠. 네, 어큐트 마이엘로이드, 어큐트 림포이드, 크로닉 마이엘로이드, 크로닉 림포이드 이렇게 류케미아가 보통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작투라고 하는 뮤테이션이 생기면서 AML로 발전할 수 있는 그 마이엘로 프롤리퍼레이티드 디지즈라고 하는데 어, 마- 골수에서 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많아지는 현상이에요.
프로리퍼레이션, 이게 증식이라는 뜻이거든요. 프로리퍼레이션. 여러분들이 연구실을 가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겁니다. 보통 세포를 키우면 셀 프로리퍼레이션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세포가 얼만큼 잘 자라고 있냐 이 뜻이에요. 마이엘로 프로리퍼레이티브 디지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골수에 있는 세포들이 엄청 많이 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혈구가 엄청 많이 자라는 병을 폴리사이세미아 베라라고 하는데 제가 그 비스코스티 점성이 이 혈구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혈장 자체도 어느 정도 점성은 있습니다. 물에 비하면. 하지만 우리 혈액이 끈적끈적한 이유는 혈구 때문인데 그 결과적으로 폴리사이세미아 베라가 있으면은 헤마토크릿 혈구의 양이 많아져서 비스코스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쉬어 스트레스도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혈관에 여기 혈관 안쪽을 엔도셀리움이라고 해요. 혈관 내피세포라고 하는데 얘네들에게 데미지를 더 많이 가하게 됩니다. 쉬어 스트레스가 증가되니까. 그래서 손상을 입고 이 엔도셀리움이 손상을 입으면 무엇이 액티베이션 되냐면 거기를 막으려고 혈전을 만드는 현상들이 막 액티베이션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엔도셀리알 데미지가 증가함으로써 스롬보시스, 혈전증이 유발됩니다. 네, 이 시어 스트레스, 요거 비스코스티가 증가했으니까 시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혈액은 끈적끈적해서 시어 스트레스가 있고 이게 내막에 힘을 가하고 있다. 근데 이 힘을 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무슨 시그널들이 막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보호하는 많은 물질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심장을 이렇게 짜게 되면 보통은 60에서 100회, 1분당 심장이 그렇게 뜁니다. 60회에서 100회 일반적으로. 그래서 70분당 75회다라고 하면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다시 수축하기 전까지 이 한 번의 사이클은 보통 0.8초가 걸린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완을 해서 이 심장의 심실에 피를 받아들이는 시간, 그 다음에 다시 수축해서 이 피를 내보내는 시간. 요 두 가지 페이즈, 필링 페이즈, 엠티 페이즈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개의 페이즈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심실을 기준이에요. 항상 심실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심실을 기준으로 할 때 네 가지 페이즈. 심실 안으로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들어오는 페이즈가 있죠. 이 피가 들어오다가 이제 이 심실이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면 심방과 심실이 연결되어 있는 그 곳에 판막은 닫혀요. 판막이 닫히지 않으면 심실에서 심방으로 피가 가버리겠죠. 원래 우리는 혈관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판막이 닫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압력이 부족하니까 혈관까지 못 가요. 그래서 볼륨은 그냥 정상적인데 그냥 압력 계속 심장이 쥐어짜고 있는 볼륨은 그대로인데 수축하고 있는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수축하고 있다가 압력이 혈관보다 압력이 높아지면 이 심실에 있던 혈액이 혈관으로 쭉 나가는 아웃플로우 페이즈, 혈관이 나가는 페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 다시 얘가 이완을 하게 됩니다.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완을 하게 되는데 어, 이게 압력이 언제까지 떨어져야 되냐? 심방보다 압력이 작을 때까지 떨어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넘어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완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실과 혈관에 있는 판막은 닫혀버렸어요. 닫혀서 이제 혈액이 나가지는 않아. 근데 아직 심방보다는 압력이 높아가지고 계속 이완하고 있는, 볼륨은 변함이 없는데 이완하고 있는 이 네 가지 페이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액을 받아들일 때나 어쨌든 같은 볼륨이어도 심실 압력이 점점 낮아지는 이때를 다이아스톨, 이완기라고 하고요. 혈액은 나가고 있지 않지만 심실은 수축을 해가지고 압력을 높이고 있고 결과적으로 압력이 높아져서 혈액이 심실에서 혈관 밖으로 나가는 요 두 가지 이소블레믹 컨트랙션과 아웃플로우 페이지를 시스톨, 수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축기는 0.3초, 그 다음에, 아까 심장 카디악, 이 사이클 한 번을 0.8초, 75회라고 했을 때, 시스톨리는 약 0.3초, 다이아스톨은 약 0.5초가 되고요. 심박수가 빨라지면
당연히 둘 다 줄어들지만 이 비율이 지금 거의 1대2였죠. 다이애스톨이 줄어드는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장이 너무 빨라지면 그 다이아스톨 늘어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면서 혈액을 충분히 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장이 수축을 할 때는 두 가지. 심실이 피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필요하고요. 수축을 하면서 피가 나갈 때 어쨌든 이 채워져야 나가게 됩니다. 이 채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 채워지는 병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프레셔와 볼륨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데, 저희가 여기 1기, 이완기일 때 이제 심을 생각을 해보면, 심장이 처음부터 볼게요. 수축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완을 하고 있을 때, 어, 피를 이렇게 쭉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심방의 수축은 언제 일어나냐? 그 1기 거의 마지막 때 살짝 여기 심실의 혈액이 증가하죠. 이 심실의 혈액이 증가하는 요때 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혈액을 받는 거의 양이 요 정도인 거예요. 심방에서 심실로 가는 양이. 근데 심방의 수축이 혈액을 늘리는 양은 굉장히 미미하죠. 실제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심방 수축이 없어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뒤에서 심전도 때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심장 전기 생리학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심방이 막 부르부르 떨면서 수축을 못 해요. 그래도 사람은 삽니다. 근데 심실이 부르부르 떨면서, 수축을 안 해요. 그러면 초응급입니다. 그게 왜냐? 이 심방의 수축이 심실로 혈액을 보내는 요 포션이 굉장히 작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20% 미만에서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 20% 미만. 그런데 이제 운동이 심해지면 이 다이아스톨 이 기간이 줄어든다 그랬죠. 심실이 늘어나가지고 심방에서 피를 받는 이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심장이 막 빨라지게 되면 운동을 많이 했다거나 어쨌든 뭐 다른 이유로 타키카디아, 심장이 빨리 뛰는 걸 카디아는 그 심장이에요, 심장. 타키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느리다는 것은 브라디라고 해요. 그래서 타키카르디아가 생기면은 이완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럴 때는 이 심방이 수축해 주는 게 더 많은 혈액을 갖고 있는 심방이 수축을 하면서 심실로 억지로 보내는 거니까 혈액을 그때 좀 중요해지게 됩니다. 또 중요해지는 게 그 심실과 심방 사이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판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실의 압력이 더 높을 때 이 혈액이 심실에서 혈관으로 가게, 심방으로 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좌심실의 경우에는 왼쪽, 그래서 이천판이 있다. 그리고 우심실의 경우 오른쪽, 그래서 삼천판이 있다라고 제가 현장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에이트리움 벤트리큘라 밸브, 방실 판막 두 개를 합해서 방실 판막이라고 해요. 그 얘네들이 딱딱해졌어요. 딱딱해지면 이 심장이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심방에 있는 혈액을 쭉 잡아 끌어당겨서 혈액이 충전되는 거거든요. 딱딱해지니까 근데 잘 안 오는 거죠. 심실이 혈액을 착 잡아당기려고 했는데 이 판막이 잘 안 열려가지고, 어, 피가 적게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심방이 수축을 해줌으로써 판막을 열어주는 힘, 이게 좀 중요해져요. 그때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아트리얼 컨트랙션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어, 보너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큰 기여를 안 하지만 이 보너스가 꼭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죠. 네, 그런 사람이 극한의 상황으로 갔을 때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심실이 수축을 시작하게 돼요. 수축을 시작하게 되면 압력이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근데 압력이 올라가는데 그럼 이 심방보다 압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판막은 닫혔을 겁니다. 네. 좌심실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00파는 닫혀 있겠죠. 그래야 심방으로, 좌심방으로 피가 안 가니까, 역류하지 않으니까. 근데 아직 에올타보다 압력이 낮네요. 이게 아까 말한 볼륨은 그대로 이소블레믹인데 컨트랙션, 수축은 하고 있어서 압력은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쭉 올라갑니다. 우심방도 그래요. 근데 이 기간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의대생분들은 본과 가면 자세히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혈관보다 압력이 높아질 때까지 수축을 하고 그러면은 혈관보다 어느 순간 압력이 높아지죠. 높아지면 그때 블러드가 혈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블러드가 나가면서 심실에 있는 혈액의 양이 쭉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압력이 좀 역전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거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방출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70ml, 120, 혈액에 120ml가 이 좌심실에 차 있다고 하면 70ml 정도가 나가고 50ml 정도는 남게 돼요. 이것을 ejection fraction 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한 55% 이상, 60%요 정도가 정상입니다. 안에 있는 심장을 일반적으로 디국신이라고 이 심수축력을 강화시키는 뭐 이런 약물을 쓰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2주 정도가 그냥 심장에 남아있게 돼요. 어디서 본 것 같죠? 폐에서도 그랬죠? 우리의 공기가 다 내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폐 안에 보관되어 있다. 그거를 레지듀얼 볼륨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숨 쉬고 있을 때는 FRC, Functional Residual Capacity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까지는 자세하게 얘기 안 했던 것 같네요. 네, 공기도 우리 폐 안에서는 어느 정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포가 완전히 쭈그러들지 않는 것처럼 심장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릴렉세이션이 될 때 디크로틱 노치는 넘어갑시다. 심실이 이완하면서 이제 여기 아까 심방은 수축을 안 하는데 그럼 혈액이 어떻게 늘어나냐? 심장이 이완하면서 심방에 있는 피를 쭉 끌고 오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게 수축을 했잖아요. 얘가 늘어나면서 이 심실이 늘어나면서 심방에 있는 피를 그대로 쭉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그림으로는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힘이 심실을 채우는 데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걸로 피가 거의 다 차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호흡기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공기는 압력이 높은 데에서 낮은 곳을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심장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넓어졌다가 딱 좁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혈액의 흐름이 빨라져요. 빨라지는데 빨라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압력이 낮아집니다. 실제로 이 똑같은 혈관이 있을 때, 어, 혈액의 양은 똑같은데 얘가 더 빨리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베르누이 법칙이에요. 비행기가 뜨는 효과라고도 하죠, 저희가. 베르누이 효과가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속도가 빨라질 때 압력은 줄어듭니다. 근데 다시 늘어나요. 그럼 압력은 여긴 또 속도가 느려지니까 압력은 높아지거든요. 그래도 피는 흘러갑니다. 왜?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기 같은 경우에는 레스파라토리 브론키올, 호흡 세기관지로 가면 이게 이 표면積이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공기가 정말 천천히 흘러간다 그랬죠. 그래서 거의 컨벡션, 대류가 아니라 디퓨전에 가까울 정도로, 확산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공기가 천천히 흘러가니까 공기는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심장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렇게 느리지가 않은 거예요. 혈액이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압력이 좀 높아져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속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속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예요. 이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 압력이 좀 적어도 그 운동 에너지로 이 작은 그 지금 나의 압력보다 그 높은 데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혈액은 압력이 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러면은 요 압력과 이제 이 운동 에너지를 합한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와 압력을 그럼 간단하게 위치 에너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할게요. 공을 여기서 딱 떨어뜨렸을 때, 공을, 이걸 떨어뜨리면 큰일 나는데, 이걸 떨어뜨렸을 때, 이 중간에 있는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 이 위치가 주는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그러면서 얘가 속도가 증가하게 되죠? 네, 그 속도가 증가하는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토탈 에너지라고 하면, 그 토탈 에너지는 점점 점점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까요? 그 비스코시티, 시어 스트레스들이 있어서 이 혈관들을 점점 점점 잡아당기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혈액이 흐르면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압력이 어쨌든 낮아도 어, 이 키네틱 에너지가 있어서 더 높은 압력으로 갈 수는 있다. 그럼에도 어쨌든 토탈 에너지로 보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적 사이클은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